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목금토일 제가 좀 놀다 온다고 이제서야 HTS 앞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코스피 개파락을 해서 일단은 전 저점을 붕괴시켰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솔직히 한국 주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물론 이 지금이 뭐 매수할 때냐 뭐 이런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드리자면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은 솔직히 뭐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에서 주식 안 사면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위험보다 수익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난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자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뭐 코로나 따위로 인한, 이런 이슈로 인한 시장 충격에서 주식을 사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근데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싶으신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겁니다. 어쨌든 투자 성향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돌다리를 두드려 보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이라는 부분은 최소 이틀 이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확인하실 분들은 그건 어쨌든 본인 취향이니까 자기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넌 바보 같은 놈이야. 뭐 주식을 지금 사다니 바보 같은 놈이야. 뭐 주식을 지금도 안 사다니 바보 같은 놈이야. 서로 이렇게 욕할 거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시는 대로, 내 취향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요리하시면 돼요. 이 바닥이 뭐 서로 싸우는 바닥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방법으로 맛있는 재료를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자리입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하나 드는 생각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와 이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금 한국 정부의 대처가 막 과도할 정도로 막 그 검사를 하고 문제를 굳이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놈을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솔직히 처음에는 살짝 좀 짜증이 났었어요. 일본처럼 그냥 아예 검사 안 하고, 일본 미국처럼 검사 안 하고 그냥 뻐기고 감기처럼 그냥 알아서 낫도록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 건데, 굳이 저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약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지금 이란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 한국은 이미 좀 이런 어떤 진단이나 검사나 이런 데서 사실 세계 선진국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초기에 좀 과하게 싶다, 좀 과하다 싶게 좀 대응한 부분에 약간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 와서 이란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통제불능으로 빠지는 걸 보니까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뭐라고 할까,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코스피에 좀 선전에 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시면은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여러분들 그 하이닉스 87,000원대 자리, 그리고 삼성전자 아마 53,000원, 52,000원 여기 있는 자리는 거의 아마 굉장히 탄탄한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추측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오늘 개파락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요. 오늘 개파락 3.1% 하기도 했고, 하이닉스도 뭐 개파락 3.3%이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87,000원 여기 요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한국 주식은 여기 정도에서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도에서 솔직히 뭐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제 추측입니다. 거의 뭐 한국은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한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강한 모습을 보일 거고, 지수는 주도주보다 약하기 때문에 뭐 한번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다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을 봐도 사실 이 코스닥 쪽에서 지금 계속 요 며칠째, 코스닥 150 기준인데 계속 요 며칠째 대충 요 부근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지력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하방 압력이 있을 때마다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계속 일정한 자리에서 양봉이 뽑아져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주식은 사실 좋아 보입니다. 한국 주식 좋아 보이고, 오늘 이러한 금융시장의 쇼크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제한돼 보여요. 물론
아침 9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살펴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일단 한국 주식, 한국 자산 쪽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어, 이렇게 좋게 보이는 이유를 사실 오늘 해외 주식시장 쪽에서, 해외 금융시장 쪽에서 좀 많이 좀 그런 이유를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해외 쪽에 지금 현재 아침 9시 반에, 지금 아침 9시 24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은 굉장히 평온한 편이고, 미국, 뭐 원자재 시장, 뭐 채권, 외환 이쪽이 지금 완전 난리가 나고 있어요. 완전 난리가 나고 있어. S&P가 여러분들 이게 S&P 선물이 5%가 하한가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5%. 나스닥 선물도 5%가 하한가입니다. 기본적으로 5%가 하한가인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장중에 방금 마이너스 4.9% 찍었어요. 나스닥 선물 우리나라 장중에 마이너스 4.9% 찍었 4.7% 찍었습니다. 사실상 하한가로 출발을 그러니까 사실상 하한가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장중에 하한가로 이 미니 S&P 선물하고 이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이 저렇게 장중에 하한가 가까이로 밀린 적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장중에 아침에 하한가로 한국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아침 하한가로 밀렸던 때에는 사실상 그 자리가 거의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때마다 하여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이런 말씀 아마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S&P하고 나스닥 선물 계좌 하나 만들어놔라. 그래서 돈 좀 넣어놓고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5% 가는 날이 한 번쯤 온다. 낮에. 이럴 때 무조건 사면은 이거는 5% 이거는 그냥 떼돈 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이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4.9%를 출발한다는 거는 이거 사실상 오늘이 바닥일 좀 그런 개연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심증, 그죠?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인지 아닌지는 이틀, 3일, 4일 지나서 확인을 하는 거지, 확인하고 나서 바닥임을 알게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해외 금융시장, 특히 미국 주식이 4.7%, 4.8% 빠지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국제 유가라든가 구리 가격이라든가 원자재들이 특히 아침 시간에 완전 개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기적인 게 굉장히 강한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 국제 유가는 완전 진짜 이거는 그 카지노 뺨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말 굉장합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27%까지 빠져갖고 국제유가 30달러 찍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나의 사인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인 같아요. 원래 모든 시세라는 게 극과 극을 꼭 극을 봐야 되죠. 꼭 끝을 봐야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극이 좀 나왔거니 사실 싶었어요. 금요일 날 국제유가 한 10%좀 빠지길래 뭐 거의 끝을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와, 아침에 또 뭐 개파락으로 20% 밀고 그리고 27% 중간에 뭐 거의 투매 가까운 흐름까지 보여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거의 극이지 않나, 거의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국제유가 30달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저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국제유가 30달러? 그럼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손 나가서 매수할 것 같습니다. 뭐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지금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이 9시 반 요 정도, 그것도 아침 아시아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이쯤에 이 저기 구리 이런 것도 막 3%씩 밀어제끼고, 원유 이런 것도 막 20%씩 밀어제끼고, 뭐 이런 주식 선물 이런 것도 막 하한가 가까이 밀어붙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어떤 피크가 아닐까라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야, 국제유가가 왜 20%나 빠지고 구리가 3%나 빠지고 왜 이게 S&P 나스닥이 왜 이거 4% 5% 하한가 가까이 가냐, 이거 그만큼 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냐,
라고 이 낙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낙폭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 뉴노멀이죠. 이게 금융시장 뉴노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ETF, 제가 좋아하는 파생상품, 각종 이런 뭐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게 파생상품과 ETF가 요즘에 워낙 매매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런 낙폭이거든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들어온 지 2010년쯤에 제가 들어와서 본 것 같은데, 이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유달리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자산들의 그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구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원유는 어느 정도 움직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상식을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ETF와 파생 상품들이 이 효과를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도 그렇죠. 여러분, 한국 주식도 이 선물이 10포인트 빠지고 이런 게 사실 정말 빅 이벤트예요. 옛날에는 선물 10포인트 빠지면 무조건 반등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선물 10포인트 빠지는 날이 흔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도 손쉽게, 지금 현재 오늘도 손쉽게 7포인트가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7포인트 마저도 이것도 올라온 수치죠. 그죠? 저가가 64였어요. 66이니까 이것도 오늘도 한 10포인트 가량 빠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고변동성에, 이런 거에 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ETF와 파생상품이 만들어낸 위력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걸 잘 이용하면 빠르게 부자가 되겠죠. 옛날보다 돈 벌기는 어쩌면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저도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도 10년 전 주식시장 지금까지 봐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결국 이 변화에 잘 발맞추지 못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좀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돈 벌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투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뭐 손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그 마이너스 찍힌다고 해서 뭐 경찰에서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오히려 냉철하게, 기름값이 이렇게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이 이렇게 싸,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그 마인드를 잘들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선물이 1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장난 아니라, 그 계좌 평가액에 연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 쿠팡이나 옥션 이런 데 가갖고 맨날 그 보잖아요. 오늘은 뭐가 싼가? 오늘 참치가 싸네. 오늘은 뭐 생수가 한 병에 뭐 100원이야. 오늘 특가야. 막 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물 사고, 왜 먹을 거 살 때는 왜 100원 깎아주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면서, 왜 선물이나 뭐 이런 주식시장 이런 금융상품은, 왜 이렇게 막 오늘 하루 몇 프로씩 깎아주는데 왜 안 사요? 사면 되지. 어쨌든 확인하실 분들은 뭐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고 사시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날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고.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매도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면은 안 돼요. 최소한 안 돼. 최소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 매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불길은 꺼지고 나서 매도를 해야지, 지금 매도하는 거는 난 투매할 거야. 나는 외국인과 기관, 나는 그리고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돈 벌어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걱정들 하지 마시고, 특히 국제유가 뭡니까? 국제유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상장 폐지도 안 됩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마음 편안하게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